기존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국내 증시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장중에 1% 이상 하락했던 것에 비해서는 오후 들어서 낙폭을 좀 줄이고 있다는데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미국 증시가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2% 이상 급락세를 나타냈던 거에 비하면 그래도 선방한다라는 느낌을 받고 싶은데요. 잠시 뒤에 투자 전략도 짚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원전 정책의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18개 수명을 연장하겠다 밝힌 바 있는데 어제장에서 원전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었죠. 오늘장에서는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긴 하지만요.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주요 국가들이 원전을 다시 되돌리는 상황에서 기존 원전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형 원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형 원전의 장점, 성장성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만한 국내 기업들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미국의 소형 모듈 원전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가 오는 28일에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할 예정입니다. 소형 원전 기업 중에서는 첫 상장이라고 하는데요. 뉴스케일 파워는 상장 계획을 밝힌 이후에도 꾸준히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기업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흥행에 성공할 경우에 국내 기업들 역시 상당한 차익을 누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원들은 각각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석 발전은 탄소를 배출하고 수력 발전과 풍력 발전 같은 이 친환경 에너지들은 기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원전은 발전 단가가 낮고 효율적이지만 한 번 사고가 나면 방사능 유출이라는 안정성 문제가 있는데요. 소형 원전은 기존 원전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가압기와 냉각제 펌프, 증기 발생기, 노심 및 해결료 등의 구성 요소를 하나의 모듈 안에 조립해서 배관 파단 문제를 차단했다고 합니다. 발전 단가는 킬로와트당 6에서 10센트로 4에서 5센트인 대형 원전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지만 여타 유연탄이나 LNG, 원유와 같은 화석 연료보다는 저렴한 상황입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발전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5.8센트로 잡고 있습니다. 소형 원전은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2040년까지 소형 원전 시장의 성장률은 연평균 22%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유일하게 미국 표준 설계를 인정받은 이 뉴스케일도 2029년 상업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뉴스케일은 모듈이 100개 이상 운영되는 2040년에 소형 원전 시장의 5.3%를 탄소 중립 발전원 시장의 0.4%의 예상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에 국내 기업들도 소형 원전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스케일 파워의 상장을 앞두고 일찍부터 이 회사에 투자를 한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 돈으로 약 1,229억 원의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 파워의 SMR 기자재 우선 공급권을 갖고 있어서 SMR 설립 확대에 따라 3조 원 이상의 물량 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현재까지 뉴스케일 파워에 총 5천만 달러를 투자했다는 삼성물산, 투자 금액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GS 역시 수혜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전력과 한전기술도 소형 원전 개발을 지속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현대건설, 우진, 윌링스도 신사업에 소형 원전을 추가했습니다. 자, 소형 원전 시장은 뉴스케일처럼 물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경수형 SMR부터 시작해서 점차 다양한 냉각제로 SMR을 확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물 대신 소듐이나 헬륨을 냉각제로 사용하면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새 정부 출범 기대감에 더해서 향후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소형 원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짜드리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주요 이슈를 대한민국 최정상 애널리스트와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분석 코너인데요. 오늘은 차기 정부에서 주력하고 있는 원전, 그중에서도 소형 원전에 대해서 자세한 투자 전략을 점검해보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상홍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이 임박하면서 이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인 원전의 밑그림도 세부화되고 있는데요. 네. 어제 이제 관련 핵심 이슈였죠. 원전 18개 수명을 연장한다라는 소식에 원전주가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네. 또 하락이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기존 정부의 탈원전과 관련해서 네.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정책이 이제 친원전 쪽으로 바뀌어가는 단계고 여기에서 지금 새로운 원전을 짓기에는 기간이 10년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첫 번째로 보유하고 있던 멈춰선 그러니까 가동을 중단했던 원전 같은 경우를 네. 이제 수명 연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명 연장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노후 원전 같은 경우는 예방 정비란 걸 들어가야지 이게 수명 연장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관련해서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네. 이게 예방 정비 사업에 대해서 그 매출 부분이 발생한 적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는 기업이 한전 KPS예요. 한전 KPS가 근데 주가는 최근에 안 좋거든요. 네.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한전 KPS 같은 경우가 화력 발전 쪽에 매출 비중이 높았는데 이 부분에서 매출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실적이 부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는 하락을 했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원전 같은 경우가 18기가 예방 정비를 하니까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지금 무조건 막 사야 되겠다라는 네. 접근은 절대 아니고요. 이게 원전의 예방 정비 자체도 기간이 5년 정도가 걸려서 나눠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현재 정부의 정책은 원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해서 노후 원전 같은 경우를 이제 가동하기 위해서는 예방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한전 KPS가 하는 거고 다만 이 원전과 관련된 예방 정비 같은 경우도 기간이 5년 정도가 걸리니까 당장 실적은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원전 관련주에 접근을 할 때는 단기적인 테마성이 아니라 좀 긴 시각을 가지고 투자의 네. 관점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네. 올해 2월 그린 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되면서 주요국들이 또 원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최근의 화두가 제가 앞서서 브리핑해드린 것처럼 네. 소형 원전인데요. 이 소형 원전이 각광받는 이유,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원전을 지을 때 건설 기간이 10년이 소요가 됩니다. 네. 설계 부분부터 해서 마무리까지 그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장기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기간으로 비교를 하자면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3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기간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일단은 유리한 부분이 있겠고 원전 같은 경우가 가장 큰 게 위험도잖아요. 네. 일본의 사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사례도 있었다 보니까 원전이 아무리 효율이 좋다 해도 위험도 측면에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뭐 수주가 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압력 용기 안에 기존의 대형 원전에 있던 그 부분이 압축해서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충격을 받거나 만약에 뭐 정전이 일어나거나 하면은 그 안에서 이제 다 해결이 되다 보니까 이게 네. 누출의 위험도가 없게 되거든요. 거의 네. 제로인가요? 거의 그 확률적으로는 제로에 가까운 뭐 0.0001%보다 더 적은 수치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다 보니 그 위험도는 아주 낮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측면에서 EU 같은 경우는 그린
텍소노미와 관련해서 그 원전을 고려한다는 그런 코멘트를 한 거고요. 이게 대형 원전보다 소형 원전 같은 경우가 이제 2050년 기준으로 EU가 이제 탄소 제로라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으로는 이 효율을 다 맞출 수가 없다 보니 네. 예, 다시금 원전이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대형 원전에 비해서 소형 원전이 안전성 면에서는 곧 100% 유리하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때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소형 모듈 원전이 대형 원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더 비싸기는 해요. 예, 더 비싸기는 한데 저희가 네. 기간을 놓고 볼게요. 대형 원전은 짓는데 10년, 네. 그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은 3년이라는 점에서 비교를 해 봤을 때 그 기간별로 고정비가 절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과 들어가는 부분까지 함께 감안을 해 봤을 때 그거를 종합하면은 소형 모듈 원전이 그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원전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떨까요? 기간 자체는 이게 명확하게 어느 정도다라고 뭐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네. 이게 대형 원전은 보통 한 연장까지 하면은 60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네.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그건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찾아보고 나서 그 네네. 부분은 한번 설명을 다음에 드리도록 할게요. 예,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네. 윤석열 정부는 원전의 비중을 30%로 끌어올리겠다라고 공언을 했죠.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 임기 내에 소형 원전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게 매년마다 에너지에 대한 계획을 정부가 세우는데 네. 이 전 정부의 9차 에너지 계획에서 이제 10차 에너지 계획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에 열리게 되거든요. 새로운 정부의 10차 에너지 계획에서 이제 원전 발전 비중을 30에서 40%로 증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저희가 글로벌과 비춰보자면 스웨덴이 2020년 기준으로 원전의 발전 비중을 30%까지 맞춰놨거든요. 근데 이 맞춤 부분에서 스웨덴의 정책은 원전에 대한 발전 비중도 유지하겠지만은 다른 이제 풍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늘리는. 네, 비중을 함께 예. 늘려가는 단계예요. 여기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원전 자체에 대한 효율의 매력도 있는데 이거를 원전만 딱 놓고 볼 게 아니라 네. 다른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볼 필요도 있겠고요. 소형 모듈 원전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소형 원전이 있거든요. 예, 예, 표현만 다른 스마트라는 네, 이 네, 원전이 네. 있는데 뭐 통칭해서 그냥 모듈이 하나 더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근데 소형 모듈 원전은 그 압력 용기라고 하면 또 다른 부분에 예, 그 기술을 활용한 네네. 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소형 모듈 원전 사업을 임기 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은 가장 빠를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직접 이거를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가까운 일정이 뭐 미국에 이제 상장된 뉴스케일 파워사가 있고 네. 미국에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에너지청의 그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기간이 한 4년 정도가 걸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 원전 같은 경우가 미국 에너지청의 승인을 받은 상황이에요. 네. 네. 그렇다 보니 만약에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그 스마트 원전이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해외 수주까지 나갈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고, 필히 이게 해외에서 수주가 이루어져야지 네. 우리나라 원전주 같은 경우도 주가가 한 번 더 달라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소형 모듈 원전인 네. SMR에 맞아요.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K 원전 기술의 해외 진출에도 가속도가 붙었잖아요. 네. 소형 모듈 원전의 경우에는 어떤지, 또 외국의 주요 기업에 견줄 수 있는 기술 수준을 우리가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 원전의 그 수주 경험으로 해서 네. 뭐 충분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충분하다고 해서 또 와닿지가 않잖아요. 네. 예, 뭐 통상 대형 원전을 활용을 하는 주요 국가였던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 수주를 우리나라가 도맡아 하기도 했고,
이제 새롭게 원전을 추가로 도입하려는 폴란드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러시아 쪽을 사용하려 하다가 배제하고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수주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거든요.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해외 수주의 경험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기술력은 충분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봤을 때 이게 충분히 기술 부분에는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제 원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노후 원전에 대해서 먼저 코멘트를 했었고 네. 이제 본격 뭐 취임을 하면은 이러한 소형 모듈 원전의 부분도 추가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SMR의 기술력은 아직 뭐 기초 수준일지라고 할지라도 네네. 우리나라가 원전 강국이잖아요. 네네. 어쨌거나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소형 모듈 원전도 단점이나 보완할 점은 존재할 텐데 이제 앞으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섹터라든지 종목들도 여쭙고 싶은데요. 네. 그 뉴스케일 파워가 가장 가깝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 저희가 뉴스케일 파워와 연관된 기업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가 수주가 일어나면은 거기에 그 소형 모듈 원전의 한 부분인 주기기라는 부분을 주기기. 네. 주기기라는 부분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함께 이제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고요. 네.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GS 같은 경우도 그렇고 컨소시엄으로 지분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수혜가 될 수 있겠고 이제 새롭게 사업을 하는 게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우진 윌링스 아까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 이러한 기업들이 수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대형 건설주들이 주가가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하락을 해 있어요. 정부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뭐 재건축 정책을 발표한다고 했다가 이게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네. 거의 대선의 기대감 이전 수준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건설주 같은 경우 대형 건설 기업들이 이와 같은 원전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어요. 네. 예,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가 원전 산업을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삼성물산, 뭐 GS도 봐야 되겠지만은 그 외에 대형 건설사들. 대형 건설사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사님, 네. 소형 원전이 네.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네네. 그럼 지금 2022년이니까 네. 무려 한 8년 정도는 기다려야 성장세가 두드러진다라는 네네. 거잖아요. 네.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땐 너무 먼 기간이 남았어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적극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겠고요. 다만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4월 28일에 미국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가 스펙으로 상장을 하는데 거기에 주주총회가 열리게 돼요. 네. 예, 그게 열리면은 이제 승인이 되면 상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 지금은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는 가치를 추측할 뿐 명확하게 이게 부여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상장을 하면 이게 소형 모듈 원전 기업에 대한 시가총액 기준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이 가치를 통해서 함께 수주를 받았을 때 매출이 발생하는 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도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수주를 하면은 매출에서 어느 정도가 플러스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유추를 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뭐 현재 측면에서 이벤트 구간으로 기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접근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그럼 어제 말씀하셨던 두산 에너빌리티 탑픽 종목으로 꼽으셨잖아요. 네. 단기간 투자로 보셨던 거군요.
네, 그쪽 기간에 맞춰서 예, 이제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월 28일이라는 기간을 기억을 하시고요. 네. 지금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네요. 날짜를 보니까. 그러네요. 그렇다 보니 오늘 22일이니까. 네, 한번 접근을 해 보시면 뭐 투자의 하나 아이디어와 주가까지 함께 연결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주력하고 있는 원정, 그중에서도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투자 전략 짚어드렸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이어갑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인베스팅 코리아의 민푸름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키워드 식스센스 들어보기에 앞서서 오늘 국내 장이 1% 이상 빠졌다가 그래도 조금 올라왔거든요.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들어볼까요? 네, 전일에 이제 뉴욕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약세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사실 어제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미 증시 영향이 굉장히 큰 탓이죠. 그래도 이제 오후에 좀 수급이 좀 몰려주면서 좀 이렇게 지수가 반등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고 또 2,700선을 잘 지켜서 마감을 하리라 지금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지금 시장은 올라가고 싶어 하고 반등하려는 이제 이런 심리가 좀 강한 게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장세가 워낙 안 좋은데 특이 섹터들만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띄었습니다. 뭐 이제 로봇이나 뭐 이런 쪽인데 결국엔 또 사료나 이런 원자재, 매크로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이 또 시장을 주도하게 되는 또 계속 공통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엔 우리가 상승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점은 여전히 저는 2,800선이 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에 굉장히 좋은 이제 장세를 보였는데 21평을 올라타는 코스피 지수가 21평을 올라타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이제 다시 개파락해서 출발을 했죠. 그래도 2,700선을 지켜준다는 게 이제 이 횡보장임에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장 키포인트는 어디에 두고 계세요? 네, 오늘장 키포인트는 여전히 또 저는 이제 사료 쪽을 계속 이제 곡물, 사료, 비료 이런 쪽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사실 회복되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료입니다. 일단 러시아가 밀 수출 1위 국가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역시나 밀과 옥수수 3위 국가입니다. 보리는 2위 국가고요. 이제 세계 무역량의 이 곡물 수출이 가장 많은 두 국가가 지금 그게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에그플레이션은 지속되고 더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예를 들어서 러시아발 전쟁이 끝나더라도 원래대로 이제 돌아오려는 그 공급난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회복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에그플레이션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계속해서 이 곡물과 사료 쪽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손해보험 또 은행 이 섹터가 강세를 보였죠. 파월 의장이 결국엔 또 5월에 빅스텝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또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이제 계속해서 강세를 띠고 있죠. 결국엔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같은 매크로 이슈로 지속해서 좀 시장이 여기밖에 지금 강세를 띠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저번 주에 제가 아마 시장이 키포인트 이것도 아마 다 같은 얘기일 겁니다. 사료, 뭐 로봇, 원전, 뭐 이 금리 인상에 이제 관한 섹터들
결국에는 이 섹터들이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는 게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로봇 섹터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이게 2022년 월드 IT 쇼 이것 때문인데 여기에 이제 나온 각 이제 로봇 기업들이 이제 어떤 신제품을 보이고 기술력을 뽐내면서 또 거기서 이제 그 로봇 관련 전체가 떴는데 역시 아마존의 이 물류 기업의 물류 로봇 기업 투자 소식도 이제 이 훈풍을 더해줬고요. 로봇도 역시나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로봇 산업을 이제 신사업으로 또는 확장하는 이제 움직임을 취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매년 상반기에 이제 새로운 로봇을 공개를 하죠. 아직 지금 공개를 안 했는데, 이번에 공개할 로봇이 이제 이족 보행 로봇, 보행 보조 로봇이거나 아니면 이제 가전 제품과 연결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그 일반 개인 소비자들이 실제 살 수 있는 로봇을 공개하지 않을까. 이 둘 중에 하나. 어쨌든 삼성전자는 상용화할 수 있는 로봇을 공개한다고 이미 전부터 이제 계속 예고는 해왔기 때문에 실제 삼성전자가 로봇을 발표를 한다면 저는 그 로봇 섹터가 더 큰 주가 상승 탄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장 후반 갈수록 다시 다 그 수급을 반납하는 이제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가까운 입장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로봇 좋다고 이제 주가가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매수 타점을 잡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정이 올 만큼 충분히 와서 이제 단기 이평선에 지지를 받았을 때 이제 로봇도 같이 이렇게 보유 종목 이제 포트 구성에 이렇게 넣어 보시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장 포인트까지 짚어주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이어갑니다. 6가지 키워드를 찾아보고 6가지 특징주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인기 키워드 어느 쪽에서 선정하셨는지 함께 보시죠. 네, 한국 정부가 폴란드 원전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원전 키워드 들고 오셨고요. 또 폐배터리법 추진설, 산업부가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폐배터리 키워드 주셨고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로봇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앞서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로봇 키워드 주셨고, 지속되는 매크로 이슈, 에그플레이션이 화두죠. 식량 키워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락 영향을 받고 있는 반도체 키워드, 또 마지막으로 치솟는 원자재 가격 인상에 수혜를 입을 업종 화학 키워드 주셨습니다. 키워드별 특징주 살펴볼까요? 예, 원전 키워드에서는 한신기계를, 폐배터리 쪽에서는 파워로직스, 로봇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식량 키워드로는 사조동아원, 반도체 쪽에서는 테스나, 화학 쪽에서는 롯데정밀화학을 특징주로 꼽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한신기계, 테스나, 롯데정밀화학에 대한 고 5월 스탑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네, 폴란드에서 원전 수주가 본격화된다라는 키워드로 한신기계를 주셨는데, 한신기계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의견 듣겠습니다.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스탑입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인지 들어볼게요. 네, 바로 전 이제 시간에 이제 원전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저도 이제 원전을 얘기를 사실 안 할 수가 없는 게, 같은 이슈여도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원전은 계속해서 한 번씩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또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스탑이라는 거는 원전에서 관심을 끄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슈팅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만, 이제 이렇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 적어도 이제 이 5일 이평선인 이제 10,000원대까지는 이제 좀 기다렸다가 또 충분한 조정 후에 지지를 받았을 때 이제 다시 고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일단 이제 정부가 뭐 이제 이 원전을 이제 10개 이제 원전을 수출 공약을 했는데, 지금 이 폴란드의 이 수주를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이 했던 공약을 다 이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행을 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원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계속해서 확장하고 또 새로 짓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유심히 이거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전에서 원전을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 저는 여기서 이제 로봇도 같이 이렇게 좀 얹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로봇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등이 나온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료와 로봇과 원전 이쪽은 우리가 단타로 접근을 하는 게 맞겠죠.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탈보다는 어떤 이 수급적인 측면이나 이제 조금의 비중으로 이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이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신기계에 대한 의견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스탑이다라는 의견 주신 거고요. 다음으로 테스나 보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 급락을 받아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테스나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테스나는 고입니다. 네, 어떤 관점이시죠? 테스나가 일단은 국내 반도체 테스트 분야의 1위 업체죠. 1위 업체인데, 이번에 이제 두산이 인수를 했습니다. 테스나가 외형은 굉장히 작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두산의 지금 현 상황에 캐시카우가 없는 상황에 두산이 지금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회사인 두산 퓨얼셀의 영업이익의 3배에 달하는 꾸준한 영업이익을 계속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성적표가 좀 보증이 된 회사인데요. 결국엔 두산이 이제 인수를 했다. 그리고 최대 지분 38.7%를 인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탄력이 굉장히 저는 좋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투신이 지금 4월 14일부터 연속적으로 이제 순매수세를 쌓아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약세를 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자리도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이제 주요 이평선을 다 돌파 안착을 한 상태에서 단기 이평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꾸준하게 올라가려는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고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테스나에 대해서 일단은 수급이 좋다, 시장 대비 강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가격대에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민프름 전문가께서 설정하고 계신 목표가가 있으실까요?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5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5만 원 부근으로 올라온다면 5만 이제 2천 원 이 부근으로 올라온다면 5 고점을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 매물대 이 강한 저항 라인을 돌파 안착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큰 상승 파동을 보여주지 않을까 6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5만 2천 원 부근이 이제 저항 라인으로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만 2천 원 부근에서 1차 분할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의 조정이 온다거나 눌림목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이제 뭐 비중을 이제 추가를 한다거나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서 6만 원까지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스나의 1차 목표가는 5만 2천 원이었습니다. 함께 기록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화학 쪽에서 롯데 정밀화학을 주셨는데 치솟는 원자재 가격 키워드로 꼽아 오신 거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 여쭤볼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고입니다. 네. 지금 이 화학주들이 요즘에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강세를 띠는 이유는 결국에 이 매크로 이슈 때문이에요. 화학 관련주들이 이 원자재 값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왜냐면 어쩔 수 없죠. 석유를 이제 바탕으로 하는 화학 업체라던가 이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가 이제 대표적이죠. 아시아와 국내에서 암모니아 이제 1위 업체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학 관련주에서도 왜 롯데 정밀화학이냐. 일단은 굉장히 시총이 든든하죠. 지금 2조가 넘는 이 시총을 가지고 있고 주가 자체도 좀 이제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이상 스윙 그리고 중기까지도 바라볼 수 있고요. 저는 지금 이 종목이 21평의 어떤 지지 추세선을 이제 잘 그려가면서 지지받고 잘 이렇게 쭉 해서 상승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바라보고 이제 계속해서 제가 전부터 이제 얘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이 매크로 이슈가 끊기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재료로서 이제 이 상승 탄력을 또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암모니아가 또 특히나 우리가 지금 친환경 에너지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LNG선 때문에라도 저는 이제 암모니아가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롯데정밀화학도 이 훈풍에 같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롯데정밀화학에 대한 자세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이었고요. 인베스팅 코리아의 민푸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3시 26분을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4월 22일 금요일장인데요. 마감을 앞두고 마감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1% 넘게 빠졌었는데 그래도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어제보다 0.82% 하락한 2,705.87로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중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예, 분봉 흐름입니다. 약세 출발한 코스피 지수 그래도 낙폭을 점점 줄여가면서 2,700선은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2,705.87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어제 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좀 사면서 좀 기대를 걸었었는데 오늘은 대거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습니다. 660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는 가운데 외국인도 1,700억 원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들이 8천억 원 이상 사면서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보시죠. 대체로 1위부터 5위 종목들 약세의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0.8% 조정입니다. 다만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보합권, SK 하이닉스 오늘 2%대 급락인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5% 하락이고요. 다음 종목 더 살펴볼게요.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인데 일단 네이버의 주가가 6위로 밀렸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는 분석이었고 3% 급락이 나옵니다. 30만 원 선 오늘 종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밖에 카카오, 삼성 SDI, 현대차, LG화학까지 1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대체로 약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볼까요? 코스닥 지수도 0.71% 내린 923.06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도 일중 흐름 살펴보시죠. 미국 증시 약세 소식에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 916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920선 회복하고 924까지 올라왔다가 지금은 923.06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어제보다는 0.7% 정도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도 보시죠. 네, 역시 개인만이 삽니다. 개인 투자자들 2,773억 원 매수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요. 기관이 1,672억 원, 외국인이 89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실까요? 1위부터 5위권 내 종목 중에 펄어비스의 주가가 0.5% 오르는데 큰 의미 없어 보이죠. 최근에 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크로비엔이 0.19% 소폭 조정,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대 하락이고 LNF, 카카오 게임즈까지 오늘 약세입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1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 중에서 펄어비스 외에 또 역시 하락세가 두드러지는데요. HLB, CJ ENM이 2%대 급락세를 나타내고요. 위메이드 쪽도 오늘은 1.56% 내리면서 82,200원 선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신의 한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오늘장 마감 전략 다음 주를 또 내다봐야겠네요.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예, 오늘 시장 흐름도 좋게 보셨을까요? 의견 부탁드릴게요. 네, 역시 테마주들만 참 잘 가는 그런 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삼성전자만 안 갑니다. 어제 미국 시장 기술주들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얘기가 3월 달서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 얘기를 또 꺼내가지고 굳이 미국 시장의 나스닥을 그렇게 흔들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어쨌든 빠졌어요. 미국 시장이 빠지면서 우리나라 시장 아침서부터 좀 빠졌었는데 제가 아침에 시점 명정수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죠.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5.5장을 가면서 꼬랑지 달 수 있다고 그랬는데 꼬랑지 달았어요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일단은 꼬랑지를 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차트를 보면은 나스닥만 저점이 깨졌고 다우존스는 아직 저점이 살아 있습니다. 유럽 시장도 저점이 살아 있어요.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지금 안 좋다 그래서 혹은 뭐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볼 때에서는 그냥 박스권으로 나스닥 시장도 이 저점을 지지를 하고 다시 반등을 줄 텐데,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기술주들이 앞으로의 약세가 예상이 되죠. 그래서 이쪽 애들이 급반등하면서 이게 강하게 갈 것은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서 그냥 여기 자리에만 잘 지켜주면서 잘 붙어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전날 그래도 괜찮게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중국 공세가 지금 26일째 진행이 되고 있다라 그러는데, 조만간에 이제 중국 공세가 해제되는 그런 이제 이슈가 나오게 되면 전 세계적인 그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중국 공세 기대감, 공세 해제에 대한 기대감, 국내에서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더해져서 아마도 소비주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기대감으로 볼 때에서도 좋지 않나. 삼성전자보다는 그래서 잘 가지도 않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사고 있는 그런 대형주보다는 테마주에 계속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 시장 뭐 그렇게 크게 급락하거나 그럴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좀 확인이 좀 필요해요. 다시 60일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면. 뭐 이렇게 강하게 갈 것 같지도 않죠.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면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여기서만 붙어 다니면서 여기서 60일선 위에서 이렇게 붙어 다니면서 움직여 준다라 그러면은 또 테마주들이 또 극성을 또 부리면서 또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다음 주도 계속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다 그런 종목들만 움직였죠. 최근에 저가 철강주라든지 오늘도 철강주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고 다 원자재 가격 상승 뭐 이런 얘기고, 그리고 오늘 사료주 비료주들이 또 움직였는데 국제 곡물 가격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그 이슈와 함께 또 돼지열병 이슈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이제 한 번 더 강하게 좀 움직였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동물 백신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괜찮았고요. 다 기대감이죠, 뭐. 그래서 기대감에 오늘 그런 저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그랬었는데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결국 비료 사료 관련주 움직이면 음식업종 쪽으로 지금 오늘도 보면 음식업종들이 강했습니다. 장중에서는 코스닥 종목들이 1000개 넘게 빠지고 그랬었는데요. 장 막판에서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면서 코스닥도 코스피도 낙폭을 줄이면서 950개 하락 종목 수가 그래도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졌다는 거는 뭐 바뀐 거는 없죠. 그래도 계속 안 좋게 끝난 것보다는 그래도 플러스가 나는 업종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강하게 올라가는 업종들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테마주 장세가 계속 이어질 거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두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 분석을 먼저 해볼 것은 바로 오늘 강하게 움직였던 이제 한일사료입니다. 몇 번씩 이제 분석을 해드리긴 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따라붙지 못해요. 이거는 이제 신규 매수하는 거는 이제 안 됩니다. 이미 늦었죠. 한일사료는 신규 매수는 안 돼도 이걸로 인한 이제 사료 관련주들, 그래서 과거에서도 돼지열병 때문에 사료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이제 곡물에 대한, 그러니까 곡물 가격, 국제 곡물 가격이 이제 상승을 계속 해주니까 그걸로 인해서 계속 현대사료, 한일사료 그 외에 이제 그 사료 관련주들, 거기다가 이제 비료 관련주들, 그런 애들이 이제 덩달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가다가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한 번 흔들리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제 돼지열병 이슈가 이제 더해지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제 치고 움직이는 현상인데, 쫓아가면 물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못 간 쪽을 공략을 해야 돼요. 근데 사료 관련주 쪽으로는 안 간 애들은 거의 없어요. 다 움직였습니다. 웬만하면 다 움직였는데, 그래서 지금 새로 달라붙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사료 관련주가 움직이고,
그러면은 결국은 음식업종 쪽으로도 분명히 이게 섹터가 같이 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료 관련주하고 음식업종들은 뭐 한탑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음식업종으로도 들어가지만 사료 관련주로도 같이 엮여 있는 종목이고 미래생명자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쪽에서 음식업종 쪽으로 이 순환매가 돌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사료 관련주 쪽을 신규 매수로 붙기보다는 뭐 갖고 있는 분들이야 계속 팔면서 나머지를 가져가고 하면 되지만 신규 매수로 붙기에는 저쪽은 어려워 보이니까 순환매로 음식업종 쪽을 보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쪽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따라 붙기는 어렵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일사료 다음으로는 토니모리인데요. 토니모리. 자, 중국 봉쇄가 시작된 게 지난달 26일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2일인가 26일인가 그렇다 하는데 그래서 지금 26일째 지금 중국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봉쇄가 뭐 계속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뭐 한 달 내내 뭐 두 달 내내 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슬슬 중국도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진전이 될 것 같은 이제 소식들이 전해지겠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보면은 해운주들도 중국 봉쇄가 이제 풀리게 되면은 그동안 묶여 있었던 물동량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운임 가격도 상승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운주들도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얘기들이 이제 솔솔 나와줘서 주가도 오늘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그 관련주들, 중국 관련주들도 뭐 윙잉푸드라든지 물론 이거는 이제 돼지열병 때문에 이제 움직인 거긴 하지만 중국 상장 기업들이 오늘 컬러레이라든지 로스웨일이라든지 몇몇 종목들이 장중에 잠깐씩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치는 않지만 그래도 중국 봉쇄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움직이려고 그래서 좀 미리 좀 반응한 게 아닌가 좀 싶은데요. 어쨌든 토니모리도 주가 차트를 보면 오늘 막판에서도 강하게 다시 올려쳤죠. 오늘 지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종목들이 장중에 거의 100개까지 빠졌던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강했다는 거에서 화장품 업종인데요. 계속 이런 종목들은 조정받으면 다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토니모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화장품 업종에서도 이런 흐름들은 계속 나오니까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실전 매매 정수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어제도 말씀드리고 카프로입니다. 의료 관련 쪽인데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수익 나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사료 움직이고 비료 움직이고 다 인플레이션 관련주 쪽이죠. 그래서 그리고 음식업종 그리고 새업종들은 못 간 종목들은 계속 치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그래서 카프로는 더 간다. 그래서 오늘 5,000원 돌파를 했었었는데 다시 밀렸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5,000원 돌파 재탈환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갖고 있는 분들은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시장 점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어제와 동일하게 뭐 바뀐 거 없어요. 좀 빠지긴 했지만 85점 우, 매수 포인트 90점 수고요. 소비주들,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쪽 한번 계속 잘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면서 90점 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예, 문자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장중에도 이정수 파트너와 전략 함께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목소리에 좀 힘이 없어 보이는데 괜찮으신 거죠? 네, 목이 조금 안 좋아요. 아, 그러세요. 다음 네. 주에도 함께 지속된 투자 전략 해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의 한 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또 기타 유사 사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